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정의 카드 시작합니다. 11은 양쪽에 대칭이 되는 카드입니다. 마치 이 카드 속의 기둥 같아 보이죠? 1, 1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잖아요. 이 카드 속의 인물을 딱 보면은 떠오르는 뭔가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도 그렇고요. 전 세계 법원의 상징은 이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 이 여신이 이 모든 법의 상징인데요. 이 칼이 굉장히 똑바로 서 있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어떤 공명정대함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칼을 딱 들고 있다는 건, 칼이 보통 이제 칼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칼집에 들어가 있고 옆구리에 차서 이렇게 칼을 딱 뽑아주는 건데, 이미 칼은 뽑아져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행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저울 또한 어떤 공정한 판단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 속의 회색 기둥은 한 치의 여백도 없이 벽에 딱 달라붙어 있고, 그 사이에 보라색 장막이 내려져 있습니다. 보라색은 신성 또는 귀족 또는 권력의 색이었죠. 보라색 장막 앞에 있는 사람은 여자로 보이죠. 저는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법원의 상징, 전 세계 법원의 상징인 그 인물은 여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지 이제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을 뿐, 저는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걸 이제 남자라고 보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왜냐면 너무 좀 각져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딱 몸이 긴장이 되어 있고, 약간 어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성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도 공명정대한 딱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보라색 장막 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눈빛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죠. 그리고 들고 있는 천칭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고요. 칼도 90도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중립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로 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잘 보시면요, 어깨에는 초록색 망토고요, 옷은 빨간색입니다. 이게 보색이거든요. 이 보색의 대비는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극단적으로 이거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법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어떤 대비를 보여줍니다. 사사로운 감정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보색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도 아니라 나는 양쪽의 말을 다 듣겠다. 그러나 판단은 내가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올바른 판단력과 사실을 보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때는 감정 없이, 동정심 없이 중립적으로 도덕과 법과 이 모든 사실을, 도덕과 법을 따르는 자기만의 의지와 신념이, 그리고 엄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똑해야 되는 거죠. 현명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감정에 사사로이 휘둘리지 않는데요. 그게 이 장막으로 잘 보여줍니다. 지식과 정보는 많지만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약간 가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관장하는 법과 질서는 신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와 법을 말합니다. 이 카드는요,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너무나 기정사실된 어떤 문제가 법적인 갈등까지 가게 된 걸 말합니다. 왜 어른들 말씀하실 때 이러잖아요. 하다 안 되면 그때 법에 호소하는 거라고. 그래서 갈등이 있다면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서 그 갈등 상대자들 간의 협의는 불가능하고 제3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재판관은 냉철하고 냉정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특정한 편을 들지도 않고 오직 사실과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미 갈등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 망토와
이 빨간색 의대는 정말 이 갈등의 극단 또한 보여주죠. 이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보색의 대비,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두 개를 다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두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지만 결국엔 갈등을 타협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칼을 딱 뽑아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당장 판단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이 사람은. 왕관의 보석도 보면은요, 사각형이에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갈등과 잡음이 이렇게 표면화된 상태에서 교과서적인 정의를 펼치는 카드인데요. 감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감성이나 뭐 감정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상황의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의 카드의 직관의 키워드를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딱 보면 긍정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정의롭잖아요.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분별 있고 선택을 잘할 것 같고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어떤 뭐 내가 잘했다, 뭐 너가 못했다, 이런 막 이렇게 사사로이 휘둘리지 않는 어떤 칼같이 정확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따지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치의 어떤 유두리도 없고요, 인정사정도 없고, 그다음 인간미라고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매정하고 무심하죠. 때로는 결벽증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막 고지식하게 막 융통성 없이 그냥 고지 겉대로만 하려는 그런 편협함이 보이는데요. 또 다른 식으로 이게 나쁘게 해석이 되면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공명정대하지 못한 식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해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애 카드로 나왔을 땐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 말씀에 남편은 남의 편이다, 결국 내 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남자들 중에서도 뭐 물론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 내가 뭔가를 되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네가 잘못했어, 제가 잘했네, 뭐 이러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보다는 친구나 동료로 남는 게 좋을 듯한 카드죠. 잔소리가 굉장히 많고 사사건건 옳고 그른 걸 따지려는 사람, 이런 거라서 좀 연애가 피곤하고 좀 연애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확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일상에도 개입이 되고 나의 일상도 개입이 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 카드는 굉장히 간만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깐깐하고 고지식해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연애 있잖아요. 계산적이고 내가 막 주고받고 이런 걸 굉장히 계산해가지고 막 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이제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손해 안 보려고 막 방어하고 뭐 미리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문제가 갈등으로 표면화된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말은 하지 않지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한 상대는 아닙니다. 연애가 재밌지도 않고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금전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정당한 투자와 대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일확천금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어디서 뭐 꽁돈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카드도 아닙니다. 명분이 굉장히 분명한 금전은 되게 긍정적이죠.
이 사업 면에서도요,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카드예요. 굉장히 그 중심에 딱 0인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은 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 면에서는 이게 장막이라는 게, 이 타로 카드를 보시면 장막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막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그 맥락을 잘 봐야 되겠지만, 뭔가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주변 카드를 보고 잘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직이나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나쁠까, 이러고선 부동의 자세로 가만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문서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갈등이 드러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장막으로 가려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굉장히 결벽주의고 완벽주의고 좀 약간 강박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상되는 직업으로는 뭐 법조계,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좀 정리하자면 이 카드가 어떤 사람들은 약간 관재수가 있다라는 카드로도 보여요. 이게 어떤 상황의 카드잖아요. 내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모를 때, 한참 계산하고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정의, 공정함, 법률,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를 다루는 카드로서 앞뒤 맥락을 좀 잘 봐야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카드는 굉장히 중립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주변의 맥락이 좋으면 좋은데요, 나쁘면 이제 나쁘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적인 감정을 좀 배제하고 양쪽의 합의가 결국엔 내려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부정적이면 좀 안 좋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카드 굉장히 기계적이고 고지식하고 유두리 없고 융통성 없이 해석이 되기도 하니까 그 주변의 맥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 매달린 남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친절한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